예. 제가 잠깐 좀 전에 얘기를 했던 거는 애플이라는 회사, 한 회사에 현재 시가총액이 2천조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약 1,500조 정도 되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하고 도대체 사업계획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봐요. 애플이라는 한 회사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또 스티브 잡스는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 2010년이죠. 2010년인가요? 2010년 10월 11일인가요? 2011년 10월인가요? 어쨌든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그 회사 시가총액이 약 한 350조 정도 됐어요. 350조. 근데 그 이후에 기존에 하고 있던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게 뭐냐면은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혁신을 이끌었다. 혁신된 거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또 상품을 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소비자한테 맞춰가지고 소비자의 수요에 또 니즈에 맞춰서 제품을 만드는 굉장히 탁월한 스티브 잡스가 있었기 때문에 애플이 가능했지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죽었으니까 애플의 혁신과 새로운 것은 끝났을 것이다 하면서 상당히 많은 거의 대다수가 99.9% 사람들이 동의를 했어요. 도대체 애플은 어떻게 망해갈 것인가를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결국에는 애플은 팀 쿡이라는 기술과는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 팀 쿡이라는 사람은 기존에 컴팩이라는 회사에서 임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경영 수업을 받고 경영진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스카우트 해와가지고 애플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분인데 후계자로서 결국에는 자기 딸도 아니고 자기 부인도 아니고 결국에는 팀 쿡이라는 사람을 최고 CEO로 임용을 하고 죽었어요. 팀 쿡은 그러면은 그 회사를 기존에 스티브 잡스가 있던 거를 그대로 반복을 하면서 한 게 아니라 팀 쿡은 스티브 잡스가 이끌어왔던 회사를 기존에 잘 되는 것도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새로운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고 세운 계획을 바로 실행한 게 아니라 수많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플랜 A, 플랜 B, 새로운 신규 사업 A, B, C, D 수백 가지의 신규 사업과 기존에 하고 있던 수십 가지 사업을 재검토를 하고 애플이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애플이 못하고 있는 건 뭐냐? 기존에 하고 있던 것 중에서 중단해야 될 거는 뭐냐? 애플이라는 조그마한 회사 내에서, 아니죠. 이 한 회사 내에서도 매일 반복되는 게 결국에는 사업 계획과 관련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주요 핵심이에요. 이것들을 잘하는 회사가 미국 회사예요. 이것들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은 뭔가 새로운 게 있을 때는 그래 한번 들어보자. 검토해보자 라고 하면서 한번 다시 검토해보자. 뭐가 잘못됐는지, 시장에서 왜 안 받아들여졌는지, 왜 이게 잘 나가는지, 왜 다른 회사가 더 잘 팔리는지 끊임없이 검토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그마한 주먹만한 구글이라는 회사가 야후를 넘어서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검색 회사가 되었듯이 검색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애플 같은 경우도 주로 많이 했던 사업이 뭐냐면은 기존에 하고 있던 건 핸드폰에 애플에서 만드는 핸드폰이 뭐죠? 아이폰 3, 4, 5, 6 이런 식으로 핸드폰에 그냥 그 핸드폰 자체의 기술 진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걸 갖다 얹고 카메라 화소를 높이고 이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 가지고 연계되는 수많은 생태계를 고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다른 거 하려고 고객의 면을 엄청나게 넓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핸드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애플이 제공하는 수많은 다른 서비스도 이용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얻어들이는 스마트폰 판매액의 마찰로 끝날 회사를 스티브 잡스는 그랬거든요. 아이폰과 아이팟을 얼마나 많이 팔 거냐에 초점을 맞췄는데 팀쿡은 어떻게 그림을 바꿨냐면은 이거를 사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애플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할 거냐. 실제로는 애플이 제공하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하니까 단지 구매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사면서 아이폰을 사면서 남겼던 마진 1,200불의 마진이 아니라 평생을 애플의 고객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생기는 이익이 뭐예요? 단순히 이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구매하면서 생기는 이익. 그러면 2, 3년에 한 번 정도 이익이 아니라 거의 매일 사용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로부터 출발했느냐? 사업 계획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맥킨토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맥킨토시 컴퓨터를 만들어 볼까라는 이 자체로 뭘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사업 계획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IBM의 컴퓨터보다는 좀 모자라는 것 같아. 어떻게 경쟁할 것이냐. 결국에는 IBM의 컴퓨터는 모든 면에서 능하는데 우리는 그냥 한쪽으로만 좀 특화를 하자. 그게 그래픽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맥킨토시 컴퓨터는 애플의 컴퓨터보다 가격이 훨씬 더 비쌌어요. 30%도 50%도 비쌌어요. IBM 컴퓨터가 100만 원이면은 애플의 컴퓨터는 150만 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픽을 훨씬 더 잘 만들고 그래픽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픽이 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안 사가. 결국에는 컴퓨터 판매에서는 이익이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수년간 적자를 계속하다가 쫓겨났죠. 쫓겨나와서 나중에 더 악화돼가지고 다시 이제 애플로 들어왔을 때 그때 시작한 첫 번째 사업이 뭐냐면 아이팟이라는 MP3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스마트폰으로부터 노래를 직접적으로 들으면 MP3로 옛날에 MP3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든 거죠. 아이폰. 이미 사실 MP3는 있었는데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그걸 갖다가 자기 핸드폰하고 접목을 시킨 거죠. 굉장히 디자인도 팬시하고 기능도 새로운 기능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핸드폰에다가 그 핸드폰도 만들기 전에 아이팟을 가지고 여러 핸드폰에 끼우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결국 아이폰을 설계를 해서 만든 거죠. 아이팟을 시작할 때도 뭘로부터 출발했느냐? 사업 계획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야, MP3를 듣는 사람이 되게 많아. 음악을 또 듣는 사람이 많아. 핸드폰을 쓰는 사람이 많아. 그럼 우리가 기존의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한테 애플만의 핸드폰이 아니라 누구의 핸드폰을 쓰더라도 노래를 다운받아가지고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만들자. 그래서 사실은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MP3 회사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잘했었어요. 근데 애플의 아이팟이라는 MP3 기계가 나오면서 다 거의 한국 회사들 망했어요. 그리고 애플이 엄청난 이익을 누리면서 첫 번째 사업을 성공했죠. 이 첫 번째 사업이 뭐로부터 시작됐느냐? 사업 계획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시장 수사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어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격이 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할 수 없는 게 뭐고, 과연 한다 그러면 이게 과연 사갈 거냐? 가격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이익이 생긴다면 이익의 최대는 어느 거, 최소는 어느 정도냐? 이게 망하면 어떡할 거냐? 등등을 다 검토를 누가 했어요? 애플의 회사에서 한 거죠. 누구 지휘하여? 스티브 잡스 지휘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성공을 아이팟에서 거뒀죠. 첫 번째 아이팟에서 대성공을 거리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돈도 상당히 많은 축적한 다음에 두 번째 시작했던 게 아이폰이에요. 아이폰을 시작할 때는 더 어이가 없이 시작했죠.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이미 핸드폰을 제조하는 회사가 전 세계 수천 개의 회사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핸드폰을 잘 만드는 회사, 노키아라는 굴지 회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삼성이라는 회사도 있고 LG라는 회사도 있고 다른 나라도 중국에서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수십 개가 있고 그런데 애플에서는 우리는 우리만의 핸드폰을 만들어 볼 거야. 그냥 통화하고 사진 찍고 음악 듣는 거 말고 이 속에서 컴퓨터 안에다가 이 핸드폰 안에다가 컴퓨터를 내장을 시킬 거야 라고 했는데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 했어요. 왜냐면은 왜 불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핸드폰이라는 이 용량 자체가 너무 작고 여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집어넣는다는 거는 말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 안에 여러분이 컴퓨터를 딱 켜면은 윈도우가 나오듯이 그 기능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핸드폰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처음에는 사실은 핸드폰에다가 컴퓨터를 내장시키겠다 했을 때 아마 그거는 불가능할까 이랬어요. 근데 결국 성공을 했죠. 성공을 하고 나니까 기존에 기술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라고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아마 사람들은 안 쓸 거야 이랬어요. 처음에 몇 명이 썼을 때 글쎄 가격도 비싸고 저걸 누가 쓸까 하면서 다들 코웃음을 쳤어요. 몇 년간요? 약 한 2년 반 정도. 그 사이에 불과 몇백 명이 쓰다가 몇천 명이 쓰다가 몇만 명이 쓰다가 저러다 말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큰 물통에다가 천천히 깨구리가 들어가서 뜨뜻해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 온도가 90, 100도가 되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몸이 어떻게 익어버린 거죠. 이렇게 망한 회사가 노키아예요. 노키아가 또 마찬가지로 불과 쌓여있는 그 적립금만 100조가 넘었어요. 이익금이 100조가 넘은 회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불과 그로부터 2년 뒤에.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회사가 아이폰을 스마트폰으로 만들고 나서 불과 5년, 6년 만에 세계 최고의 핸드폰 제조회사인 노키아가 손을 들고 망했어요. 제가 핀란드를 갔을 때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호수대학교 창업대학원 학생들 데리고 핀란드를 갔었던 애가 2005년인가요? 2005년 말 2006년에 갔었는데 세계적인 핸드폰 회사인 노키아를 보려고 저희가 직접 핀란드를 가고 핀란드 가서 노키아를 방문하고 노키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키아 클러스터, 노키아를 중심으로 한 대학교들, 노키아를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회사들이 연계되어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그 생태계를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놀랬던 적이 있어요. 야, 핀란드 경제의 30%, 3분의 1을 노키아가 먹이 살리는 거예요. 뭘로요? 핸드폰 R&D와 핸드폰 제조와 핸드폰 수출로. 그랬는데 불과 생각지도 못한 조그마한 회사한테 조그마한 회사가 만든 새로운 제품에 여지없이 무너졌죠. 이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애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스티브 잡스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가 대단한 거냐? 사업 계획이 대단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해보겠다. 그래 해보겠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불가능할 거야 했는데 가능하게 됐고 그게 가능하게 되는 순간에 기존의 모든 핸드폰 제조업체들은 다 말을 갈아타든지 망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참 사업 계획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사업 계획을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 이게 누가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최근에 테슬라를 만든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만든 CEO가 앨런 머스크라는 CEO가 있어요.
이 친구가 최근에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요. 최근에 이걸 했어요.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우주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로켓이 귀환을 해요. 귀환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땅으로 착륙을 하는 방법이 있고 물로 착륙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착륙을 할 때 생기는 어마어마한 열기 때문에 돌아온 그 우주선은 폐기를 하고 더 이상 사용을 못해요. 근데 앨런 머스크는 생각하는 거는 야 그거를 다시 원래 그 우주선을 만드는데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껍데기를 좀 이게 유연하게 만들든지 단단하게 만들면은 그냥 껍데기만 갈고 다시 그거 왔다 갔다 하면 안 될까? 버스가 어디 갔다 갔다 돌아오도 왔다 갔다 하듯이.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아니 대기층을 우주를 갔든 달나라를 갔든 어디 갔든 그 탐사선이 돌아와가지고 이거를 뚫다 보면 다 녹아버리거나 겨우 몸 하나 정도 그냥 돌아오면 끝이지. 돌아올 때 사용한 이거를 탐사선을 다시 사용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앨런 머스크는 그 사용하게 하면 안 될까? 그럼 엄청난 비용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때들이만 조금 수리하고 다시 왔다 갔다 되돌리면 수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왜냐면 우주를 여행하고 왕복하려면은 이걸 매번 갈 때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괜찮은 걸 한 10대 가지고 계속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그걸 생각했을 때 앨런 머스크는 항공학자가 아니에요. 항공에 대해서 몰라요. 우주선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과학자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뭐 몇 가지 문제가 많다. 이런 거. 그래서 결국 앨런 머스크는 그거 한번 생각해보자. 계획을 써보자.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우주 왕복선을 재활용하는 계획을 세워보자. 그래서 사업 계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난달에 완전하게 성공했어요. 어디로요? 바다로 착륙을 하고 바다로 착륙된 거를 배를 가지고 인양을 해가지고 다시 원래 제조업체로 가서 간단하게 껍데기만 수리하면 되는 거예요. 안에는 뭐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주선을 만들기 위한 수천 가지의 공정이 다 필요가 없어요.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약간 녹은, 약간 그을린 그 부분만 다시 수리하면은 그게 불과 몇 달 뒤에 다시 우주 발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면 그것도 또 사용하는 거죠. 수십 번, 수백 번이 사용 가능한 우주선이 되는 거죠. 자, 우주학자도 아니고 물리학자도 아니고 공학자도 아닌 앨런 머스크가 뭘로 성공을 한 거예요? 우주 왕복선 재활용 계획을 아이디어로부터 성공해요. 무슨 아이디어예요? 저거 갔다 올 때마다 다 폐기하고 새로 만들 게 아니라 그냥 갔다가 껍데기만 다시 바꿔서 사용하면 안 될까? 라는 단순한 그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 거죠. 그리고 막상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수십 가지 문제, 수백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씩 다 풀어가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파괴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까요? 재활용 가능한 것은 뭐냐? 재활용 불가능한 것은 뭐냐? 해보니까 거의 99%는 다 사용 가능하고 일부분만 수리하면 되겠다.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절감이 되는 거. 나머지는 뭐가 필요한 거죠? 추진체만 다시 바꿔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앨런 머스크라든지 뭐 지금 구글 같은 데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자동차가 굳이 꼭 기름을 넣어야 될까? 여기부터 출발했어요. 그럼 기름 말고 뭐 넣을 건데? 지금 기존의 자동차라면 화석연료예요. 기름이 타가지고 탄 기름을 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탄 기름을 가지고 뭔가 폭발을 일으켜서 폭발을 일으키는 게 이 에너지로 전환이 돼가지고 발전기를 누르고 발전기가 바퀴를 돌리고 이 수많은 전기 전달 장치가 있고 전력을 힘을 전달하는 장치가 있고 전달하는 장치를 통해 가지고 바퀴가 돌고 이 차가 가는 거거든요. 전기 자동차가 뭐냐면은 아니 그 자체를 그냥 전기가 좀 돌아가게 하면 안 될까? 라고 해서 시작한 게 지금 전기 자동차예요. 그 전기 자동차가 만약에 만들어지면은 기존에
에너지를 전기가 아니라 이 석탄이 타는 또는 기름이 타는 이 화석 에너지로부터 출발되는 이 동력을 다 뭐가 하는 거죠? 전기로 축적된 전기 에너지가 우리 좀 전기 불 켜면 불 들어오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발전기 그냥 전기 켜면은 이것도 돌아가고 발전기 돌아가고 컴퓨터 저기 에어컨도 돌아가듯이 이런 식으로 자동차로 그렇게 만들면 안 될까라고 출발했는데 사람들이 글쎄 그렇게 큰 장치가 그 자동차 하나하나에다가 전기 발전기를 갖다 둔다는 게 상상도 못하게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컴퓨터 조그마한 노트북 컴퓨터 실제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봤던 그 전산실에 있는 컴퓨터는 강의실 몇 개 정도 한 두세 개 정도 강의실에다가 빽빽한 진공관으로 구성된 컴퓨터 그리고 바닥을 또 모든 전기로 하느라고 바닥도 한 1m 정도로 띄워가지고 밑으로 깔아가지고 그 속에 전기선을 깔고 그리고 군대 있을 때 가보면은 계속 그게 돌아가요. 뭐가 돌아가요?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진공관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죠. 그 전산실 직원 같은 거 펀칭하고 막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뭔가 하나 작업 하나 맡기려면은 이거를 갖다가 저 컴퓨터를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자료를 갖다 줘요. 그럼 거기서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뭐 치는지 돌아가는지 하고 나서 나중에 작업이 끝났다고 하면 이따가는 또 자료를 가져와요. 그 작업이 밤새 지지지지지 하면서 계속해서 작업이 되거든요. 그 이틀 3일간 어떨 때는 뭔가 분석을 할 때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컴퓨터를 그러면 마치 교수를 한 두세 개 차고 있어야 이것도 아무나 차는 게 아니라 큰 군대 중에서 그냥 일반 부대가 아니라 군사령부 같은 국방부 같은데 몇 군데면 그런 큰 대형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컴퓨터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게 지금 뭘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손바닥만한 노트북에 그보다 더 잘 된 기능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최초로 만들어진 애니악 같은 컴퓨터를 보면요 그 자체가 하나의 어마어마한 시설이에요. 컴퓨터라고 하면은 그냥 엄청 큰 시설이 하나의 컴퓨터였어요. 지금 컴퓨터가 뭐예요? 손에 있는 조그마한 여러분 PDA, 조그만 노트북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의 컴퓨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가 나오게 되는 과정도 보면은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을 세우듯이 자, 지구를 한 바퀴 돌까? 지구가 사각이 아닐 수도 있겠다? 뭘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죠? 그냥 뭘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생각으로 출발해가지고 생각이 뭘로 통해서 구현이 되는 거죠? 생각의 구체화로부터 출발합니다. 생각의 구체화는 뭐예요? 사업계획. 주식회사가 처음으로 출발한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아니 결국에는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게 되고 신대륙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가 신대륙에 가서 뭐 좀 가져올까? 뭔가 좀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배가 도대체 몇 대가 있어야 될까? 수십 대의 배가 뭘로 가는 거죠? 함대를 통해서 가는 거죠. 배가 한 대가 아니라 적어도 20척, 100척이 동시에 가는 거죠. 뭐까지요? 군인에다가 노동자들까지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가서 신대륙 가서 뭐예요? 경우에 따라서 협상을 해서 물문을 교환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다 뭘로부터 출발된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신대륙에 갈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남미를 간다 아니면 아메리카를 간다 아니면 인디아를 간다 했을 때 거기까지 가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배가 필요할까? 며칠이 걸릴까? 몇 명이 필요할까? 연료는 얼마나 필요할까? 결국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거기 한번 갔다 와볼까? 갔다 오면은 여기 유럽에는 없는 뭔가를 가져오면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예요? 뭔가 새로운 물건을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한 욕구로부터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가져올 수 있을까? 의문으로부터 출발해. 해보니까 있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래서 그때 당시 시작된 게 주식회사 제도예요. 돈을 대는 사람 따로. 임금님은 뭐예요? 임금님은 라이선스 차트만 주는 거죠. 그래 갔다 와. 갔다 오는 권한은 나한테 줄게. 그 대신 갔다 왔을 때 그 이익금은 20%는 나한테 줘. 임금님은 차트를 주고 결국에는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열티예요. 임금님이 받아가는 할당료가 로열티인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누가 모아요? 돈은 기업가들이 모으고 그 다음 항해는 누가 할 거예요? 항해는 선원들이.
그럼 선장은 누구 뽑어? 대장은 누굴 뽑을까요? 사람 뽑으면 돼요. 역할이 분담되는 거예요. 거대한 신대륙으로부터 가서 배가 200대 가서 그 중에서 몇 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전염병으로 다 죽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대륙에 한번 갔다 와서 물물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를 침공을 해서라도 뭔가 새로운 걸 가져와 볼까? 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뭐예요? 그 생각으로부터 출발, 그 생각이 뭘로 붙여야 되느냐? 생각이 사업계획으로부터 출발. 사업계획 속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죠? 함대는 어떻게 구성할 거며, 돈은 어떻게 조달할 거며, 사람은 누가 도할 거며, 지휘는 누가 할 거며, 갔다 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 거며, 만약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되고, 만약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되고,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거며, 이 모든 것들을 뭘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것들을 구체화하는 것은 결국 사업계획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이 미국을 가고 여러분이 또 어디를 가요? 남미를 가고 하는 것은 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사업계획이 없었으면 뭐예요? 신대륙은 없었어요. 사업계획이 있으면 신대륙의 인디안을 정벌할 일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일에는 뭐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사업계획으로부터 출발이 돼요. 잠깐 쉬었다가 도대체 사업계획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영역까지 이게 가능하고 하는지 등등에 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